네, 저희 회사 근처에 벤츠 CLS 250D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경매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자동차 경매는 어떤 식으로 물건들을 살펴보고 또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화주차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곡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는 승용 자동차,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고 있고요. 감정가는 2,350만 원인데 1회 유찰이 돼서 1,88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차명은 CLS 250D 블루텍 4매틱이고요. 연식 정말 중요하죠. 2015년식입니다. 근데 최소 한 번은 더 떨어져야 돼요. 왜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회색이네요. 제가 CLS 250D 4매틱 차량 2017년식을 3년 전에 낙찰을 받았었죠. 그 차량보다 더 오래된 차량입니다. 자, 이 물건 왜 떨어져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자동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중기 현황이 그래도 자세히 나오는데 제조사는 벤츠, 색상은 회색, 주행거리 와우 17만 1878km 꽤 많아 보이죠? 근데 1년 동안 2만 킬로 탔다고 하면 8년 동안 16만 킬로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주행거리보다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번호도 나오고요. 배기량, 등록 일자, 사용 연료는 경유고요. 변속기는 오토, 차대 번호와 사용 본거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주차비 확인 요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낙찰 받아도 주차비 내가 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낙찰자가 물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요? 이 차량을 경매로 진행시킨 채권자가 다 납부를 합니다. 낙찰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주차비 확인 요망 이런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고 자동차 경매는 허가받은 딜러만 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아닙니다. 아무나 입찰 다 가능합니다. 법인으로도 입찰 가능하고요. 개인으로도 입찰 가능해요. 자, 기준 시점 현재 자동차 열쇠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시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외관 관리상 상태는 대체적으로 보통인 편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차 키가 없어서 시동조차 걸어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차량들 대부분 외관은 멀쩡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속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동도 못 걸어보고 감정평가사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하는데 주택이라든지 토지는 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잘 모르는 분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겉핥기식으로 감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감정 가격 자체도 좀 어이없는 가격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본건 자동차 열쇠 제작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신청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 신청 시 참조 바람. 벤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키가 없잖아요. 내가 낙찰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그리고 낙찰받았다는 서류와 차대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벤츠 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주면은 키를 맞춰줍니다. 이 차량을 굳이 벤츠 코리아 서비스 센터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해당 차량은 어쨌든 벤츠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키를 맞춰줘서 보내주거나 제가 직접 찾으러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식이기 때문에 구형키란 말이에요. 구형키 같은 경우에는 키 한 개당 50에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신형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왜 이 차량이 감정가가 잘못되어 있었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보고서에 내 차 피해가 11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번이고 보면 6,674만 2,995원. 와우. 정말 많은 사고 이력이 있죠. 이런 상태인데도 감정가가 2,350만 원이라고요? 너무하죠. 네. 말도 안 되죠. 상대차 피해는 4회. 이 차량들을 소유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고를 냈을까요? 소유자가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5명, 10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는 정말 많이 난 차량이기 때문에 낙찰받기 굉장히 좀 찝찝하죠. 잔고장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유찰이 됐지만은 아무도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정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17만 킬로 넘게 타고
사고 이력이 11번이나 있고 금액도 6,6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옵션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에어백 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겉은 번지르르 하겠죠. 외장 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기술자분들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새 차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는 굉장히 썩었겠죠. 자, 17만 1878km. 우리나라 사람들은 킬로수에 또 굉장히 민감한데 17만 킬로라고 하면은 거의 폐차를 해야 될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만 킬로미터 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킬로수에 더 크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마곡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인데 올림픽대교 바로 옆에, 그리고 여기는 선암물 재생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곡과 굉장히 가까워요. 방화역이라든지 또 9호선 신방화역, 또 제 사무실이 있는 마곡 나루역, 걸어서 쭉 가더라도 한 20분이면 갈 것 같네요. 저는 결혼을 하고 강서로 왔는데 이쪽에 제 첫 신혼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입차를 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도 동네 주변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동차가 나왔다고 하면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위성지도로 본 사진이고 차량들이 많이 주차도 돼 있고 경매로 나온 차량들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로 봤더니 이렇게 철문이 있고요. 안에 다양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보러 갈 때는 해당 주차장에 꼭 전화를 해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야만 차량을 볼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보통 9시에서 5시 아니면 10시에서 5시 그 정도 시간에 차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점심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은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해보고 가세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경매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차량이 나왔어. 그러면 그 차량의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SK 엔카, 국민 차차차, 뭐 K카라든지 보배드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 또한 뭐 헤이딜러 그런 사이트에서 시세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SK 엔카 한번 살펴볼게요. 연식은 2015년식이었잖아요. 2015년식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보니까 다양한 차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키로수 비슷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만 9천 킬로, 이게 가장 비슷하네요. 근데 22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6만 9천 킬로미터인데 15년 5월식이고요. 진주색이고, CLS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완전 무사고라고 적혀 있네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 16만 9천 킬로미터 뛴 차량이 지금 229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고 11번 난 차가 감정이 2350만 원 되어 있었죠?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것보다 키로수도 더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투자를 하든 토지 투자를 하든 자동차 경매로 자동차를 낙찰을 받든 절대 감정가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차량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KB 차차차 한번 볼게요. 이것도 2,300만 원대에서 뭐 3,890만 원까지 있네요. 그 밑으로 내려 보니까 1,8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킬로수가 20만 7천 킬로 좀 더 탔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보험 이력이 3번이나 있습니다.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갔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 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만 보험 이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차 피해가 3회인데 1289만원, 거의 1300만원 가량의 내차 피해가 있네요. 상대차 피해는 290만원, 또 소유자 변경도 2회 정도면은 뭐 8년 지난 차량이 소유자 변경이 많이 된 거는 아니에요. 내차 피해 1300만원 가량 되는 차량이고, 또 20만 7천 킬로 탔는데 얼마에 나왔어요? 1830만원. 물론 경매로 나와 있는 차량보다 3만 킬로미터 이상 뛴 차량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사고 이력이 6,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1,830만 원보다 더 떨어져야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차량이 마음에 들어서
입찰을 할 거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 때문에 수리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 10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낙찰 받아서 여기저기 수리해서 타고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시세 파악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객 노노라든지 부동산 디스코 등등을 통해서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 또 거래됐던 사례들 보면서 입찰가를 정하듯이,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KB 차차차, K카라든지 SK 엔카, 보배드림, 그리고 헤이딜러 등을 통해서 시세 파악을 하고 입찰가를 선정하면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자동차를 매입을 할 경우에 그걸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워낙 대중화도 돼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싸게 낙찰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 차량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꼭 낙찰받고 싶은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런 전문가분들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비용을 내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동차들을 살펴보면서 크게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자동차를 띄워서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싸게 낙찰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매는 어디서 봐야 되냐? 저는 스피드 옥션이라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 내에서 차량 선박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요. 그리고 종합 검색에 승용차, 저 같은 경우에는 승용 자동차만 봐요. 왜냐? 카니발이 있기 때문에 덩치 큰 자동차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승용 자동차 클릭하고 검색하기 누르면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국산차부터 외제차까지 다양한 매물들이 매번 올라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벤츠만 3대를 낙찰 받았었고, 제 지인분들도 10대 이상 자동차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게 해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타고 다니십니다. 자동차 경매라고 하면 찜찜하고 어떤 선입견, 편견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만 깨트리신다고 하면은 차량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네, 제가 출간한 부동산 경매의 기술과 실전 부동산 경매 책 구매 후에 둘 중에 한 것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쿠폰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얻는 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이니까 책 읽고 가입해 주시면 쿠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차도 좀 자동차 경매로 받고 싶어요. 워낙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중고차 딜러한테 사는 거 그냥 재미가 없어요. 경매로 낙찰받아야 재미도 있고 차에 대한 애착도 더 커지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